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성목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이 좀 2월이 많이 됐죠. 지난 주말 경기도 그렇고 주중 경기도 그렇고 2부 리그 경기들이 들어오면서 좀 2월이 오랜만에 좀 많이 된 회차인데 하필 또 세리에가 들어왔습니다. EPL은 5경기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세리에가 9경기인 상황인데 세리에가 오랜만에 들어와서 제가 준비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자신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오렌티나 대 토리노의 경기고요. 피오렌티나는 지금 5위로 좀 괜찮은 모습을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토리노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10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두 팀의 승점 차이가 큰 상황은 아니고요. 배당은 해외 배당은 2.2점대 배당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1.98 배당으로 피오렌티나가 좀 낮게 책정을 받았죠. 두 팀 맞대결에서도 비등한 상황이었었고 최근 10경기를 놓고 봤었을 때 피오렌티나가 토리노보다는 흐름이 더 좋은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피오렌티나가 유리한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리의 특성상 원정보다는 좀 홈에서의 경기에서의 모습들이 더 좋은 팀들이 많고 또 나오는 이변의 빈도가 세리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토리노가 그러한 이변을 만들어내기에는 두 팀의 경기력에서의 피오렌티나가 앞서고 있고 홈에서의 경기라는 이점 그리고 최근의 흐름 모두 다 피오렌티나가 저는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피오렌티나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나폴리 대 몬차의 경기고요. 나폴리는 지금 7위에 위치하고 있고 몬차는 지금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일단은 나폴리가 좀 정배당을 받았죠.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최근에 경기 자체가 두 팀의 맞대결이 좀 적었었기 때문에 큰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흐름 자체는 오히려 나폴리보다는 몬차가 조금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폴리는 지난 시즌 우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사실 이번 시즌은 수비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지난 시즌과 비교했었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몬차가 보여주는 경기력이 생각보다 조직력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밸런스적인 부분들이나 저는 좀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흐름 자체도 나폴리보다는 몬차가 더 좋은 최근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지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이 좀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나폴리의 승무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라치오 대 이제 프로시노의 경기고요. 라치오는 9위, 프로시노는 지금 1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라치오가 좀 앞섰던 4승 1무로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 역시 라치오가 또 보여주는 모습들이 좋습니다. 라치오는 워낙에 홈에서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고 사실 지난 시즌에 좀 좋은 모습을 라치오가 저는 좀 보여줬었던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특히나 홈에서의 경기적인 부분들이 좀 저는 괜찮은 모습들을 라치오가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사실 라치오가 좀 더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뭐 다만 아쉬운 거는 임모빌레가 4골을 현재까지 넣고는 있지만 지난 시즌과 비교했었을 때는 지금 17경기를 치룬 상황에서는 좀 아쉬운 지금 상황이라고 득점력이 좀 아무래도 임모빌레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에이징 커브가 오는 건지 아니면 이 공격을 받쳐주는 선수들이 조금은 지난 시즌보다는
경기력이 좋지 못해서인지 좀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라치오의 그런 득점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이번 지난 시즌의 그런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아니고 최근에 뭐 흐름은 프로시노보다 좋긴 하지만 뭐 엄청나게 좋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이변을 생각하는 경기가 이 경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라치오의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아탈란타 대 레체의 경기고요. 아탈란타는 8위, 레체는 지금 10위에 위치하고 있고 맞대결 전적은 비슷하고요. 흐름은 뭐 레체가 뭐 최근에 무승부도 좀 많고 승리가 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아탈란타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탈란타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아쉬워요. 지난 시즌도 뭐 마찬가지긴 했는데 예전에 그런 닭공의 아탈란타와는 지금의 경기력 차이는 좀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레체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아탈란타에게 좀 배당을 낮게 준 것 같고 사실 이 3번과 4번 경기를 봤었을 때 3번 경기는 이 배당이 좀 너무 높은 것도 좀 의심의 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탈란타는 좀 배당이 좀 낮게 책정이 됐고 상대팀이 레체의 흐름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해서 아탈란타도 경기력이 좀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레체가 수비가 단단한 편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레체의 최근의 흐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저는 아탈란타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기는 이변을 보지 않고 아탈란타의 단통 승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루턴타운 대 첼시의 경기고요. 루턴타운은 지금 18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첼시는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흐름은 루턴타운보다는 첼시가 조금 더 좋긴 한데 첼시도 좀 많이 오락가락해서 경기력이 좀 기복이 좀 많아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첼시가 근소하게나마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첼시가 어쨌든 크리스탈 팰리스를 잡아내면서 좀 뭐 체력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그래도 크리스탈 팰리스를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좀 성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첼시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울버햄튼에게 좀 지긴 했는데 울버햄튼이 지금 흐름이 워낙에 좋은 상황이라서 첼시가 뭐 질 수도 있었던 지금 첼시의 경기력을 놓고 보자면 그럴 만한 경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루턴타운도 마찬가지로 셰필드를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셰필드와 이제 지난번에는 뉴캐슬을 잡아내면서 최근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긴 해요. 근데 뭐 사실 첼시가 저는 보여주는 뭐 경기력의 기복은 분명히 있고 득점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뭐 스털링적인 부분도 있고 득점력이 좀 많이 아쉽긴 한데 루턴타운이 저는 수비가 단단한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중원 싸움에서도 저는 첼시에 밀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루턴타운의 장점인 뭐 세트피스나 크로스 상황에서의 득점적인 부분은 분명히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첼시가 특히 그 좌측의 측면에 수비가 너무 좀 공간도 많고 굉장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루턴타운이 그 부분을 잘 공략한다면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첼시가 흐름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루턴타운도 흐름이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력 차이는 두 팀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두 팀에게 두 팀 다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첼시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루턴타운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칼리아리 대 이제 엠폴리의 경기고요. 뭐 지금 배당은 칼리아리가 정배당을 받고 있긴 합니다. 뭐 하지만 순위는 둘 다 18위, 19위로 좀 비등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맞대결도 비슷하고요. 흐름도 뭐 칼리아리가 근소하게 우세하긴 합니다. 그래도 홈팀인 칼리아리가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뭐 사실 득점적인 부분들도 좀 너무 공격수들이 균등하게 좀 분배가 되고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고 있고
엠폴리와의 경기력 차이도 지금 크지 않은 상황에서 두 팀 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에서 지는 팀은 분명히 순위적으로도 그렇고 타격이 클 거기 때문에 저는 두 팀 다 조금 조심스럽게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무승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최근에 칼리아리 경기력을 봤었을 때 엠폴리를 가져가는 것도 저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좀 엠폴리 쪽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저는 칼리아리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우디네세 대 이제 볼로냐의 경기고요. 볼로냐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좋죠. 4위에 위치하고 있고 우디네세는 1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대결 전적에서는 조금 무승부가 많았었던 전적이 있고, 우디네세의 흐름에 비해서 확실히 볼로냐가 이번 시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볼로냐는 특히 전방에서의 득점을 많은 득점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이 좀 있어서 사실 이 득점적인 부분들이 볼로냐가 좀 괜찮은 모습들을 이번 시즌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디네스는 득점에 비해서 득점도 적고 실점은 굉장히 많은 좀 수비에서의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기는 뭐 크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볼로냐가 지금 흐름도 좋고 경기력도 좋은 상황이라서 우디네스가 홈에서는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팀이긴 한데, 그래도 볼로냐가 정배당을 받았다는 점과 뭐 최근에 경기력 흐름 모두 생각을 해서 우디네스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 대 벌리의 경기고요. 아스톤빌라는 3위, 벌리는 1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대결 전적은 아스톤빌라가 조금 더 우세하고 흐름 역시 아스톤빌라가 좀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벌리는 뭐 최근에 이변을 만들어냈었던 경기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경기는 벌리가 잘했다라고 보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아스톤빌라가 뭐 아쉬웠던 뭐 최근의 경기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벌리와 같은 수비적인 부분을 공간을 많이 보유한 팀들 상대로는 아스톤빌라가 무난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톤빌라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브랜드퍼드의 경기고요. 두 팀 다 이제 순위는 비슷해요. 14위, 15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맞대결에서의 전적은 무승부가 좀 굉장히 많았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브랜드퍼드가 최근 10경기 동안에 무승부가 없습니다. 4승 6패로 좀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좀 1승 3무 6패로 뭐 두 팀 다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경기력이 더 좋은 팀이라고 꼽자면 저는 쉽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정도로 두 팀 다 경기력이나 흐름이 최근에 뭐 좋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브랜드퍼드가 그나마 조금 더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조금은 더 지지 않으려는 그런 축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번 경기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라인을 엄청나게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브랜드퍼드의 득점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브랜드퍼드가 라인이 상대가 높은 상황이 아니라면 득점을 브랜드퍼드 역시 쉽게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0대0의 결과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울버햄튼은 11위, 에버튼은 지금 1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울버햄튼이 조금 더 우세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사실 에버튼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두 팀의 흐름이 좀 비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좀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는 승무패로 좀 잘 안 가려고 하고 좀 단통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두 팀의 경기력이나 뭐 흐름, 사실 에버튼이 순위는 좀 낮은 편이긴 한데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에버튼도 저는 좀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울버햄튼이 약팀 상대로 오히려 조금 더 무너질 때가 좀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어쨌든 울버햄튼의
가장 강한 장점은 어떻게 보면 역습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해요. 근데 에버튼이 그러한 점을 공략을 해서 라인을 많이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에서 울버햄튼이 그것을 잘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에버튼이 뭐 수비적으로 공간이 원래 많은 팀이지만 울버햄튼에게 그러한 공간을 내주지 않으려고 라인을 좀 올릴 가능성보다는 낮출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울버햄튼이 그러한 모습 때문에 좀 약팀들에게 좀 약했었던 좀 힘없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울버햄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좀 이변을 조금 더 보고 있고, 오히려 에버튼 쪽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에버튼의 역습이나 세트피스에 당할 가능성이 울버햄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에버튼의 쪽으로 이변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AC 밀란 대 사솔로의 경기고요. 밀란은 3위, 사솔로는 15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솔로는 제가 좀 좋아했다라기보다는 좀 매력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팀이었죠. 왜냐면 뭐 화끈한 좀 닭공 스타일을 많이 보여주는 팀인데, 이번 시즌은 좀 좋지 않고, 뭐 득점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득점 자체가 뭐 하위권에 위치한 것 치고는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실점도 그만큼 많아요. 확실히 닭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스올로라서 밀란에게 좀 많은 또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을 본다면 승패겠지만 폴더도 없기 때문에 저는 밀란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위 경기입니다. 헬라스 베로나 대 이제 살레르니의 경기고요. 헬라스 베로나는 16위, 살레르니는 20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 역시 좀 비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레르니는 실점도 굉장히 많고 좀 수비적으로 많이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헬라스 베로나가 좀 밸런스적인 부분이나 뭐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압박적인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 득점력이 좀 경기력에 비해서 많이 받쳐주지 못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점적인 부분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득점적인 부분들이 낮아서 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팀이고, 반대로 살레르니는 실점이 너무 많아서 좀 순위가 꼴찌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좀 괜찮은 좀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뭐 유벤투스보다는 로마가 조금 더 득점적인 부분을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점은 더 많죠. 확실히 유벤투스보다는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밀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로마의 공격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벤투스가 홈이고 최근에 흐름이 좋지만 저는 로마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유벤투스도 저는 뭐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많은 승리를 가져가고 있지만 이 중원이나 경기력에서 로마가 저는 밀린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저는 유벤투스보다는 무승부가 조금 더 가까운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벤투스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패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